신년 특집으로 진행되는 2017년 서울시 정책과 비전.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최근 이슈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야말로 이 분야에 높은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미치는 영향력만큼이나 올바른 정책과 예산 집행이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상모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홍무주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문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상모 의원께서는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이나 상임위를? 제가 한 곳에서 지금 6년 반째 있습니다. 6년 반이요. 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는 건 서울시의 문화와 체육 관련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짜는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지원이라는 의미가 크겠죠?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사회를 한 축을 끌고 갈 수 있는 네. 역동성이 한 축을 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리딩한다는 표현인가요? 사회인들이 네.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 정책에 먼저 한 발 앞서서 네.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우리 정문식 이사장님은 제가 얘기 들으니까 이번에 그건 무슨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셨는데 왜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네.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세월호 그 진상규명 촉구 네. 리스트하고 거기다 서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 지지선언에 문화예술계에 서명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 됐다는 걸 아신 거예요? 네. 그 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어떤 저는 원래 음악을 하고 있고 어쩐지 분위기가 상당히 음악을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네, 뭐 음악 활동을 한 10여 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건 그러면 이건 음악과 관련된 사회적 협동조합인가 보죠? 저희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홍대 앞에 문화예술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예술계의 대표체, 조직체로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홍우주라는 게 홍대 앞. 예, 홍대 앞에서 이제 이게 좀 원래 긴 이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줄여서. 플레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플레임은 이제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너무 저쪽 길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우주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른 내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먼저 문상무 의원께서요. 올해 편성된 그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의 특징, 또 뭐 주력 사업이라든가 정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먼저 조직적을 본다면은 특히 이제 우리 문화본부 사업이 있고요. 관광체육국 사업이 있습니다. 두 축이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문화와 관광체육 이렇게 축을 보면은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체육을 한꺼번에 묶는 겁니까? 원래 관광하고 체육가 떨어져 있었는데 관광과 체육이 요즘에 이제 융합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놓으면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붙이는 게 좋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유커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오실 때 과연 뭘 볼 것인가, 뭘 즐길 것인가 했는데 서울이라는 것은 사실 볼거리, 즐길거리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면은 체육 활동이 뭐 국제 이벤트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요즘 이제 마이스 산업이 이제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한 29조가 좀 넘죠? 29조 8천억 정도가 29조 8천억. 네네. 거의 30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거기서 얼마나 포지션 차지합니까? 3%가 채 안 됩니다. 우리는 좀 작네요. 적습니다. 네네. 중앙정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순실과 그 무리들이 그냥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최순실이 있었다면은 아마 5%대로 차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상무 의원 때문에 못 들어왔겠죠. 주로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이 주로 어떤 식으로 아까 뭐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주로 어떤 분야에 많습니까? 지금 우리 표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추이가 좀 이렇게 대비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대표적인 사업들이
청년 사업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년 예술인 사업들. 그게 제일 많습니까? 네네네. 아니 액수가 많다보다는 주력 전년도 사업이다. 대비. 전년도 대비. 청년 예술인들의 살 길에 대해서 막막하다. 청년이 한국의 미래다라고 하는 게 서울의 우리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볼 때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를 놓고 그게 이제 서울 예술인 플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청년 예술단 문제가 있는 거죠. 청년 예술단 문제 네. 그리고 청년 예술가 교사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정문식 이사장님은 서울 예술인 플랜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상당히 있으시겠네요. 네네. 좀 설명을 어떻습니까?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울 예술인 플랜 자체가 네. 서울시가 이제 예술 주체들, 예술가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기로 한 아주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어떤 직접적인 관심으로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지금 화면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청년 예술단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제 좀 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를 통한 인프라 확충을 좀 더 그것도 같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문 의원님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사업이 뭐 문화예술 체육이 다 저는 똑같은 항목으로 봅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열매는 늘리는데 뿌리가 없는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소위 체육을 말할 때 스포츠 강국이라고 합니다. 왜냐 10위권에 대한 메달이 따르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대신 하부 단위로 내려가 보면은 학교 체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없이 열매 열리는 체육. 이게 비단 체육뿐만 아니고 예술, 문화도 다 이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엘리트 위주의 양성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례들에 대해서만 부각이 되는데 실패한 사례, 실패를 줄이고 성공 사례를 늘려가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바닥층이 좀 건강해지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저야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서울 예술인 플랜에 보면은 서울 청년 예술단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청년 예술가 교사도 있고 또 창작 지원 여러 가지 지원 장애인 예술 창작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청년 예술가 교사라는 건 이것도 지원 형태인가요? 우리가 이제 청년 예술인들을 성장시키려면 제일 좋은 지도자 양성입니다.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이에 대한 문제가 1차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전문가, 큰 사람 밑에 큰 사람이 자라지 않습니까? 큰 나무 밑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아래 훌륭한 제자들이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문희 이사장님 보면은 서울 청년 예술인 창작 지원이 약 7,5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청년 예술인들을 창작을 하고는 상당히 가난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말이죠. 이분들에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서울 청년 예술단은요,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 수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예. 포퓰리즘 논란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뭐 비판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생각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만큼 지금 이런 식으로 직접 지원이 되어야 할 만큼 지금 예술인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 사회에서 되게 뭐랄까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층들이 예술인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입 단계 청년 예술가들,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경력이 짧다 보니까 각종 지원 제도에서도 상당히 좀 불이익을 받는, 그러니까 좀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금의 이런 어떤 직접적인 지원은 분명히 어떤 성과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렵고 힘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단체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이사장처럼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제외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지원이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하고 좀 친하신 분들한테 많이 가도록 뭐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근데 이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여튼 못 가는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서울시 이 부분은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문 의원님? 지금 조금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 일부 언론에서 네. 직접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직접 지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청년 예술단에 대한 지원은 개인한테 직접적인 뭐 지원이 아니고 아, 그래요? 예술 단체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맞겠죠? 예.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창작을 할 것이냐. 네. 그 창작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무거나 신청한다고 주는 건 아니죠. 안 되죠. 예. 그러면 국가 예산을 갖다가 서울시민의 예산을 네. 혈세를 함부로 쓰는 거죠. 그렇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당신네들이 그림 그린 게 어떤 그림인지 네. 창작이 뭔지에 대해서 보고 평가를 해서 네. 그 팀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네네. 그 평가는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이루어지도록 장치를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항목들이 네.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대략화적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는 어떤 평가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지원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렇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장르는 어떤 장르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여튼 이런 그 서울시의 지원이 공정하고 또 균형적이고 네.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젊은 예술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 자격 요건 자체가 그닥 그렇게 문턱이 높지는 않은 편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의 다양한 예술인들에게 특히나 이제 지금 35세로 지금 연령 제한을 해놓은 상태로 네. 보이는데요. 그 35세 이하의 이제 좀 더 진입 단계에 있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서울시외에서 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 잘 효과를 전달되는지 잘 감시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우리가 할 그래야겠네요. 겁니다. 또 왜냐하면 의견도 처음 많이 우리 넣어주시고. 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아, 그러네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 예산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예산을 제대로 안정되게 이렇게 네. 계획대로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집행부에서 박원순 시장님도 네. 이 사업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 도와달라고 아, 그래요? 요청도 오셨고 그래서 우리 문 의원님한테 직접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하시라.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120 다사콜센터 재단 네. 설립 네. 문제가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120 다산 콜센터는 말 그대로 전에는 네. 우리가 서울시에 아니면 자치구에 네. 문의를 오는 이제 그 시민들에게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비정규직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네네네.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가 지방 정부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지 못하면은 대기업에서 안을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정부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자. 중앙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서울시가 나서서 먼저 하자는 취지에서 그걸 재단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재단화 시키려고 그러면 뭐 자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랜은 이미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서울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화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네. 재단화 하는 데 대해서 인원 규모에 대해서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우리가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한 430명 규모가 돼 있습니다. 120 다사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예. 400여 명 조금 더 이상 되는데 네. 관리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집행부에서는 450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네. 우리 그 위원회에서는 400명으로 하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재단화 작업이 이게 예산이 편성됐을 때 재단 작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추진은 됩니다. 되고 네. 이미 이제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450명, 우리 의회에서는 400명 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네. 최종적으로 430명으로 이렇게 하고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 단위가 한 번 만들어진 인원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은 그럼 인원이 이 언제 재단화가 되는 겁니까? 하게 되면 좀 시간 재단 걸리겠죠? 법원 조례는 지금 통과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진행이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미 뭐 한 2년 전부터 준비는 돼 왔습니다. 네. 돼 왔고 아마 한 3, 4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럼 아무리 재단이 되면은 거기 계시는 다산콜센터에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렵게 근무하셨던 분들이
고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서비스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산 재단화 콜센터 재단화 사업 같은 경우에 네. 뭐 국회 청소 노동자분들을 직접 고용했던 것처럼 그 지방자치정부에서 네. 고용의 어떤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력의 어떤 인원수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가장 배려되어야 할 분들이 네. 이제 그 상담사분들의 고용 승계 문제는 꼭 그 최우선 순위로 좀 네.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재단이 되면은 절차가 있습니다. 채용에 대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도 계속 받고 있고 이분들에게 소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상무님께서는 체육 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관광체육분과에 네네. 상당히 여러 가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네네. 지원 사업이 있다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우리가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네. 많은 우리 기구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는 뭐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란에 장시호 씨가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이 사업들이 네. 특정인들의 돈벌이용으로 대통령이 동원이 되고 청와대가 동원이 되고 네. 이런 희한한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정부가 망쳐놓은 이 사업을 네.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경기도, 강원도 네. 이렇게 3개 자치도가 모여서 시도가 모여서 60억의 돈을 만들어서 소위 마이스 산업을 좀 하자라고 해서 네. 지난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3개 시도가 모여서 네. 회의를 안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 성공에 대한 염원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을까 하자라고 또 이렇게 예산을 이미 60억, 우리가 30억 만들어졌죠. 서울시에서요? 예. 그렇게 했고 또 하나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예산은 이제 문화 예산, 관광 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럼 이제 체육 예산은 뭐냐? 2018년 평창 올림픽 이제 1년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서울시가 이 문화적인 붐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내년에 평창 올림픽 성공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체육에 대한 지금 관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1,000만 서울 시민이 집합되어 있는 여기서 관광 상품에 대해서 스포츠 문화를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밖에 하지 않으면 이거는 필패론입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국제 대회를 유치를 하고 네. 또 하나가 관광과 체육, 네. 문화 이런 사업들이 전부가 모여가지고 폭발력 있게 이게 국민들에게 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서울관광체육국 예산 총 예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 의원께서는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 관련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30억이 이제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좀 정확하게 보지는 못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이제 해외 홍보를 주력하겠다. 그리고 성공 기원 이벤트를 개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업 내용들이 있는 걸 봤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어떤 그 기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대형 이벤트, 성공 개최 기원 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실효성 있는 이벤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 네, 간단하게. 네. 올해 1월 말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강에서 크로스 컨트리 대회를 합니다. 강가에서 시민들이 물론 이제 세계에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스키를 타지만은 크로스 컨트리를 하지만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거죠. 전에는 어떤 메가 스포츠 하면은 자기들끼리 한번 행사하고 끝인데 이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이렇게 해서 스포츠 자체가 결국 문화구나
이거 자체의 동력이 결국은 평창 올림픽까지 간다라는 네,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되겠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네네. 자, 문 의원님, 이번에 보면 서울특별시 체육회라고 네네. 지난번에 서울시 체육회와 서울 생활체육회 이 합쳐서 네네. 서울특별시 체육회로 통합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생활체육회 단위에서 이 문제라고 막 투표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혜택이 좀 많이 옵니까? 이게 출발을요. 네. 우리가 좀 봐야 돼. 역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20년도쯤에 해서 대한체육회가 만들어집니다. 소위 엘리트 체육이죠. 네. 이게 탄생은 뭐냐면은 독립운동에 대한 초석을 닦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엘리트 체육으로 금메달 따고 국제대회를 하고 네.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1991년도에 네. 생활체육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것도 뭐냐면 정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또 어떤 정치적이냐. 옛날에 그 박철원, 네. 박철원. 노태우 정부 때 뭐 황태자로 여겼던 예. 이분이 전국화 조직을 못해서 소위 정권을 손에 넣기 위해서 전국 조직화 만드는 게 국민생활체육회. 그게 생체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그렇게 시작, 네, 정치적 배경이. 네네. 이렇게 두 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 조직 두 개가 이 조직이죠.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옛날 아마 김영삼 정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DJ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네. 선거 때까지 4개의 어떤 이 정부가 통합을 하려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제 국회에서 안민석 그때 당시 이제 국회의원께서 지금 또 사선 국회의원이죠. 나서가지고 정부와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강제성 있게 통합을 한 거죠. 그럼 통합의 목적이 뭐냐? 중복되는 예산도 전략하고 그러네요. 뿌리부터 튼튼히 만들어서 건강한 체육을 갖다 육성하자. 그래서 1기 체육은 엘리트 체육, 네. 2기 체육은 생활 체육, 네. 3기 체육은 시민들 국민과 함께하는 골목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체육. 문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체육회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네. 상당히 이 체육이 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됐다. 그렇습니다. 노후화됐다. 뭐 그런 네. 느낌을 접을 수밖에 없네요. 통합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같이 통합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네. 아직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 참 많이 늦었죠.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늦었는데 보다 더 생활체육이 시민들에게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체육회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네. 이런 또 체육 정책들을 보면 그 하드웨어 중심으로 또 흘러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목에서 혹은 네.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그 어떤 시민들의 체력이 증진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하는 쪽으로 체육회에서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2020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만들었고 지금도까지도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서 계속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냐면 네. 골목까지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인프라 확충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메달 따는 것을 국가가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 지방정부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야 인프라 돼. 확충하는 게 나머지는 뛰고 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인프라 확충만 되면은 알아서 놉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가 아주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1등 망능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입시 비리로 이어지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없어져 가겠죠. 왜냐하면 대학 문제가 이미 그렇죠.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축구부를 갖다가 네. 감독들이 뽑지 않고 일반 알겠습니다. 교수들이 뽑게 했지. 그래서 이제 제도가 하나하나 마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문시장 오늘 끝으로 뭐 하신 말씀 좀 뼈 아픈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칭찬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얘기 없습니까? 간단하게.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광 쪽으로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있는 지금 관광의 주력 산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네. 같은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좀 더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화 예술을 산업적으로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컨텐츠 중심으로 보는 네. 시각들 그런 부분들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르셨던 분이니까요.
정문식 이사장님, 서울시에서는 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똑같은 입장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상모 시의원 그리고 정문식 이사장이었습니다.